100점 만점에 85점이라는 코르크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가 많이 마셔본 이렇게 하이볼이 완성됐고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위스키는 엄청난 용량에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커클랜드의 시그니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는 코스트코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1750ml라는 1.75L의 믿기지 않는 용량에 별도의 할인 없이 21,49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트코에 갈 때마다 구매를 망설였는데요, 하지만 이 너무 낮은 가격 때문에 맛이 없을까봐 항상 구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포브스지에 올라온 한 아티클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제목은 대충 당신이 커클랜드의 시그니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사야만 하는 이유, 이런 형식의 제목이었고요. 그 해당 아티클에서 100점 만점에 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기고문을 잘 읽어보면 이 위스키 같은 경우는 독립병입자인 알렉산더 머레이 컴퍼니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병입자라고 하는 것은 인디펜던트 바틀러라고 해서 증류소를 보유하지 않고 위스키 원액을 구매를 해서 블렌딩을 하고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병입자를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글렌모렌지나 글렌리벳 같이 증류소를 운영하면서 병입까지 하는 그런 디스틸러리 바틀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스키를 제작하는 회사인 알렉산더 버레이의 브랜드 매니저인 카메론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 커클랜드 시그니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는 미국 판매 1위인 듀어스를 겨냥하고 비슷한 맛을 내도록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본인들의 위스키의 몰트 함량이 20% 정도 돼서 타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10에서 15% 정도의 몰트 함량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더 풍부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저가 위스키인 칼라일 같은 경우 33%의 몰트 함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메론 존스톤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스키는 보면 특이하게 증류와 숙성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병입은 프랑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세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병입을 한 것 같고요. 숙성 연수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 스카치 위스키라고 표기된 걸 보면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또 다른 여러가지 웹사이트에서 3년 숙성이라는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머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가 위스키만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알아보니까 예전에 글렌리벳의 40년 숙성 원액을 바틀링해서 코스트코를 통해 유통한 적도 있고요, 발렌타인의 키몰트인 밀톤 더프도 바틀링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가 위스키만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고 설립 연도도 1911년으로 100년을 넘게 유지해온 회사입니다. 이렇게 포브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또 역사도 오래된 이 알렉산더 머레이에서 나온 저가 위스키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오늘 마셔볼 거고요, 비교를 위해서 또 다른 저가 위스키의 대명사죠, 이 벨즈와 비교 시음해볼 예정입니다. 이 벨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페이머스 브라우스와 함께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제품이고요, 이 상자에 보면 설립 연도가 182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00년 가까이의 역사를 가진 제품이고 윈스턴 처칠이 즐겨 마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취객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위스키를 마시려고 할 때 주로 이 벨즈를 꺼내서 대접하곤 합니다. 그게 제가 아끼는 다른 위스키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 저가 블렌디드 위스키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랑 벨즈를 비교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병을 열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코르크로 되어 있네요. 저가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코르크로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벨즈를 한번 따라 볼게요. 색상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3년 숙성 위스키의 색깔은 아니고요, 쉐리 캐스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진한 색상이 나오진 않을 텐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두 제품 모두 다 카라멜 색소를 어느 정도 섞어서 색을 낸 것 같습니다. 점도 같은 경우는 벨즈가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지만 두 제품 다 워낙 저숙성 제품이다 보니 굉장히 레그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향을 볼게요. 커클랜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병에 써있기를 건과일과 달달한 향 그리고 몰티한 향이 난다고 써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일 향이 약간 나면서 지배적으로 그 그레인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땐 약간 비리다고 표현을 하는 그 향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마셔본 벨즈에서 느끼는 향인데요, 벨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다르네요.
곡물 향은 벨즈가 더 강한 것 같고요. 벨즈는 대신에 그 피트에 피티한 향이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향은 더 강하고요. 이 커클랜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알코올 향이 벨즈보다 약하면서 좀 더 부드럽고요. 흐릿한 과일 향과 어느 정도의 곡물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좀 드라이한 것 같고요. 향이 엄청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무려한 그런 그레인의 곡물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 달달한 맛과 좀 흐릿한 과일 향이 납니다. 한 번 더 마셔볼게요. 스파이시한 맛도 좀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듀어스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런 달달한 맛은 훨씬 더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흐릿한 과일 향과 피트가 묻어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맛이 없다, 맛이 없는 위스키다 라고 흠잡을 만한 그런 특이점도 딱히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벨즈를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두 위스키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벨즈 같은 경우는 피트가 있어요. 커클랜드 위스키는 피트가 거의 흐릿했는데 벨즈는 마시자마자 피트가 딱 치고 오고 그 스모키한 향이 입을 감돕니다.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캐릭터가 딱 그렇게 구분되겠네요. 벨즈 같은 경우는 피트가 더 강하면서 알코올 향이 조금 더 세고 약간의 그레인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 커클랜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한 캐릭터가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알코올 향이 세지 않고 어느 정도의 곡물 향과 어느 정도의 과일 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파이시한 매운 그런 맛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벨즈가 코스트코에서 할인 없이 1리터에 16,990원이고요. 이 커클랜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21,490원에 1.75리터로 커클랜드 위스키가 더 저렴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트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은 벨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피트에 거부감이 있거나 데일리로 무난하게 저렴한 위스키를 찾으신다면 이 커클랜드의 시그니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었던 기고문에서 봤던 것처럼 100점 만점에 85점을 줄 수 있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싱글 몰트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이점 없는 밍밍한 맛이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고요. 제임슨 같이 무난한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에 맞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도 나름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시바스 리갈이나 조니 워커나 이런 라인들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마시다 보면 맛이 변할 수도 있겠죠. 추가로 하이볼도 한번 만들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볼은 플레인 탄산수에 레몬을 살짝 넣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먼저 위스키를 한 잔 넣어주고 탄산수를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을 넣어줄게요.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볼이 완성됐고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니트로 먹는 것보다 하이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난한 위스키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하이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커클랜드 위스키로 만든 하이볼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이볼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면 커클랜드 위스키만한 위스키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쁘지 않고요. 물론 니트로 마셨을 때도 가격을 고려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하이볼을 위한 위스키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취객 방어용으로 값싼 위스키가 집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저렴한 가격의 데일리로 편하게 마실 위스키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의 위스키 취향이 피트 쪽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저가형 위스키 중에 하나인 벨즈를 선택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위스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